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초보 농부님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땅콩 재배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땅콩 재배에서요, 킥포인트 몇 가지만 알면요, 이 땅콩이 병충해도 강해서 무농약 재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땅콩의 직파율도 좋아서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꼭 해줘야 하는 일들 몇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땅콩은 고온 작물로 여름 작물 중에 그 재배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땅콩의 씨앗으로 직파를 하신다면 4월 초쯤 이제 직파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모종으로 심으실 때는 5월 이제 상순쯤에 이제 심으시면 되시는데, 수확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상순이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길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직파를 하실 때는 이 땅콩이 직파율이 좀 좋긴 해요. 하지만 이 새떼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예방을 하시면 좋으시거든요. 자, 4월 초에 이제 직파를 직접 하신다 그러시면요, 새총이라는 농약을 이제 묻혀서 파종을 하시면 새떼의 피해를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직파한 땅콩 위에 부직포를 덮어 놓으셔서 그 새떼의 피해를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5월 초에 모종 한 번 사가지고 편안하게 심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 땅콩은요, 72구가 저희 동네에서는 10,000원에 팔기도 하고 12,000원에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자체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으니까요, 요거 한 판 72개 들어있는 땅콩 쉽게 모종으로 심으셔도 되시는데요. 땅콩을 심으실 때 이제 밭만들기를 하실 때요, 땅콩의 밭만들기는요, 칼리가 부족하거나 석회가 부족한 토양에 심으시게 되면요, 빈 꼬투리가 생기면서 쭈글쭈글한 땅콩을 수확하실 수 있으세요. 이 점 또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밭만들기 할 때 퇴비량은요, 나름 퇴비량이 좀 필요합니다. 퇴비량은요 1000에서 1500kg이 필요하고요. 제가 또 땅콩의 시비량도 여기 남겨 놓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웃거름은 한두 차례 주는데요, 이제 웃거름 같은 경우는 땅콩의 꽃이 필 때 항상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땅콩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이제 꽃이 필 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시기에 이제 웃거름 한번 주시면 좋으시고요. 웃거름은 질소보다는 칼륨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로 웃거름을 해주시면 되세요. 땅콩은 초기 성장이 더딘 편인데요, 6월쯤 되면요, 이 땅콩이 아주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때 꼭 해줘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줘야 땅콩도 다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땅콩도 뿌리 작물이 있지만요, 이 작물마다 다 특색이 다릅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요, 균계가 비대해져서 커지면서 이제 감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것은 뿌리를 내려서 뿌리에서 이제 고구마가 달리는 거고요. 이 땅콩 같은 경우는요, 뿌리에서도 달리는 게 아니라 자방병이라는 게 이제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지면서 그 자방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게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땅콩들이 열리는 거예요.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이 자방병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심어놓은 땅콩이 이제 여기서 이제 꽃이 필 거예요, 6월에. 그러고 나면 이제 꽃이 피고 지면 이 뿌리에서 이제 자방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때 꼭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 자방병이 생겼을 때 흙을 주는 북줄기와 함께 이 비닐을 찢어주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방병에 보통 이런 일반적인 비닐에 뚫고는 못 들어가고요. 땅콩을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 비닐이 아주 이 겹이 얇아서 그 땅콩 재배용 비닐이 있대요. 그걸 뚫고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닐 멀칭의 비닐은 이거를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요, 비닐을 이렇게 찢어지시는 일을 해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 주변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일을 꼭 해주셔야 그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속에 땅콩이 열리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시기에 이제 땅에 흙을 북돋아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땅콩을 심으실 때는요, 이제 땅속 식물이기 때문에 두둑의 높이를 한 20cm 이상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심는 간격은요, 두 줄 재배로 하셔서 이렇게 간격을 한 35에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심으시면 되세요. 땅콩의 수확은요, 9월 말부터 이제 상순, 10월 상순경에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잎이 이게 노릇하게 변하게 되고요. 이때 제일 확실한 수확 방법은요, 몇 포기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땅콩에 그물망이 생기는 이렇게 결이 생겨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잘 여문 거고요. 그 땅콩 꽃들이 표면에 망상의 그물 무늬가 없다. 그러면 잘 연글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셔서 정확히 수확 시기 아실 수 있으세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5월에 땅콩 한번 재배해 보시고요. 땅콩 맛나게 드셔서 땅콩이 또 치매 예방에도 좋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 간식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도 땅콩 한번 심으셔서 풍성한 수확까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치매 예방에도 좋은 영양 간식 땅콩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자, 저처럼 땅콩을 심으셨으면 늦지 않게 지금 당장 꼭 해야 할 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이제 땅콩을 심으셨다면요, 보통 씨로 파종을 하셨다 그러면 4월경에 이제 심으셨을 거고요. 자, 모종으로 심는다 그러면 5월 초쯤 이제 많이들 심으시는데요. 이렇게 땅콩을 심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는요, 얘가 안 커요. 그러다가 6월 정도 되면요, 아주 땅콩이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고 나서 한 45일경 이후부터요, 이제 꽃이 노란 꽃이 아주 앙증맞은 꽃이 대롱대롱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꽃이요 70일가량 꽃이 또 피고 지고 이 과정을 걸쳐서요 이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줄기, 자방병이란 줄기가 하나 쭉 하고 이제 생기게 돼요. 그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 꼬투리가 달게 되면서 이 땅콩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보통 그러면 날짜로 내가 5월 초에 땅콩을 심었다 그러면 이제 한 6월 중순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꽃이 피고 나서 이 자방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자방병이 생기고 났을 때 꼭 해야 할 일을 해주셔야 다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방병이 뻗어나오면 일반 검정 비닐로 이렇게 밭에 비닐 멀칭을 했다면 그 비닐을 뚫고 자방병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찢어주는 일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그 시기에 첫 번째 웃거름을 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들깨 아줌마도 다른 일에 밀려서 웃거름 주는 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저처럼 웃거름을 아직 주지 않으셨으면 한두 차례 정도는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비 소식에 맞게 웃거름도 주시고, 이때 웃거름을 주실 때는요, 이 땅콩도요, 콩 종류의 일종이기 때문에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로 인해서 질소가 자동으로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질소 비료가 많이 들어있는 요소를 주면 안 좋고요. 이제 질소 함량이 좀 적은 NK 비료나 질소 함량이 좀 적게 들어있는 복합 비료를 웃거름을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칼리 성분이 꼭 들어있는 복합 비료로 주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웃거름을 해주시고, 최근에 또 알게 된 게 이 땅콩 하나에 꽃이, 그러면 노란 앙증맞은 꽃이 한 400개가 생긴대요. 대박이죠. 꽃이 400개가 핀대요. 대신 그 400개가 자방병이 생겨서 다 꼬투리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400개 중에 꼬투리로 자방병으로 들어가서 꼬투리가 열릴 수 있는 건 한 4, 50개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초기에 이 꼬투리가 이제 70일가량 꽃이 피지만 처음에 생긴 꽃이 수정이 돼서 꼬투리로 생겨서 땅콩이 열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나중에 생기는 꽃들은요, 빈 꼬투리에 땅콩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초기에 꽃이 많이 피는 그 시기에 이 봉지를 꼭 찢어지는, 비닐 멀칭을 찢어주는 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땅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방병이 지금 이렇게 비닐 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놈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비닐을 뜯어지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자, 커트컬 하나 가지고요. 이 주변을 뭐 세모나게든 네모나게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려서 해서요, 잘라주시면 돼요. 짜잔. 이렇게 잘라주면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자방병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 위에 이제 북주기를 해줍니다. 자, 위에 이제 흙으로 덮어주고요.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를 또 이렇게 열어주고 이 위에 북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꽃이 계속 70일 동안 피게 되는데 그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에 북주기를 해주지 않고요. 이렇게 밑에
도려내고 나서 밑에만 북주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자방병이 많이 나왔는데요. 못 들어가고 있죠? 여기도 이제 칼로 도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도려내 주시고 또 북주기를 해주고요. 자, 위로 북주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북주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북주기를 다 해주셨다면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요, 이 땅콩이 꽃돌이가 이제 그 안에서 크기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수분 관리를 좀 해주시면 꽃돌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니까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통 비가 많이 오는데 혹시나 가뭄이 오거나 비 소식이 많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꽃들이가 잘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봐, 땅콩 늘었는데. 봐봐 여보, 이거 봐, 땅콩 많이 늘어났다. 안녕하세요, 늙기 아줌마. 오늘은요, 땅콩 병충해 관리에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비가 아주 잦은 비가 자주 오죠. 이 땅콩 작물 같은 경우는요, 참깨처럼 비에 취약하고요. 비를 안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7월 말부터 8월엔 이 땅콩의 꼬투리가 여물고 이제 비대해지고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요즘같이 어느 정도 비 내리는 건 오히려 괜찮은데요. 7월 중순부터요, 8월까지요, 오는 병충해들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땅콩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땅콩 작물은요, 밥 만들기 하실 때 칼슘, 석회랑 가리를 성분을 넣어 주셔야지만요, 꼬투리가요, 빈 꼬투리가 생기지 않고 땅콩이 잘 여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7월 말부터 이제 땅콩이 이제 커지는 시기에요. 황산가리와 또는 칼슘의 영양제를 뿌려주면요, 그 빈 꼬투리가 생기지 않고 땅콩을 조금 더 잘 여물어서 다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고구마 웃자람 방지를 위해서 고구마가 조금 더 많은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황산가리를 연면시비로 뿌려주고 있는데요. 이 고구마와 같이 이 땅콩이 비대해지는 이 시기에도 황산가리와 함께 칼슘을 함께 연면시비로 뿌려주면요, 다수확하는데 효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하셔서요, 고구마밭 뿌려주실 때 땅콩까지 관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7월 중순쯤부터 오지 말아야 할 요놈이 오는데요. 저는 이제 병충해 굼벵이 피해만 예방을 알려드리려고 딱 나왔는데, 저도요, 그 병이 온 거 있죠.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당장 가서 약을 사다가 쌀쌀 뿌려줘야 할 판입니다. 자, 첫 번째는 7월 중순부터 자주 오는 요 병충해는요, 갈색 무늬병이 오는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도 비가 그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색깔이 예쁜 무슨 표범이야 뭐야, 갈색 반점이요, 여기저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갈색 무늬병이라는 병균이 이제 들어가서 온 건데요. 이 병이 걸리게 되면 입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면서요, 이제 수확량이 50%에서 60%는 감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에 갈색 무늬의 병반이 생기면 이제 방제를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오늘은 어제 제가 이제 요거 영상을 담고요, 하루만 아침에 이제 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하루만에요, 잎은요, 지금 오그라지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요 땅콩만 좀 심하게 지금 이 갈색 무늬병이 왔는데요. 색깔을 보면 조금 더 짙어졌고 이파리가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보니까 저는 심한 그 땅콩이 이 하나만 유난히 심하고 나머지는 이제 병반이 조금씩 있어서요, 제일 심한 포자를 이제 뽑으려고 해요. 이게 방제 예방은요, 뭐 약을 방제하시는 방법도 있으시지만 심한 포자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안에 땅속에 균이 들어간 거를 좀 흙을 좀 깊게 파서 버려내면 조금 더 예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심한 이 땅콩을 아깝지만 뽑아 버리겠습니다. 여보 이거 봐, 땅콩 늘었는데. 이것 봐요, 땅콩이 지금 이렇게 7월 말부터 땅콩이 이제 요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비대해지거든요. 뽑지 말까? 괜히 뽑으려니까 너무 아깝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눈물 아까워서 눈물이 나지만 뽑아 놓고요, 요것만
오. 봐봐, 여보. 오, 이거 봐. 땅콩 많이 들어놨다. 이제 사실 저는 이거를 약만 뿌리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농진청 자료를 보니까는 이거를 심한 포자는 뽑고서 이 흙을 많이 떠가지고 한 깊이 한 20cm 정도는 흙을 떠다 버리면 조금 더 예방이 되고 덜 번진다고 해서요. 제일 심한 요 땅콩 하나만 이제 뽑아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어디다 버려요? 가져와야 되는데. 통 가져왔어야 되는데. 땅을 깊게 파가지고요. 다른 곳에다가 이 근처에도 또 버리지 마시고 전염되니까 또 흙을 깊게 한 20cm 가량은 깊게 파가지고요. 다른 곳에 버리시면 약을 하더라도 조금 더 덜 번질 수 있습니다. 갈색무늬병이 생기게 되면요. 이제 8월 하순쯤 그물무늬병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8월 하순에서 9월에 발생하는 병인데요. 이거는 황갈색 종기 모양의 병반이 생기는데 요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갈색무늬병이 걸렸을 때 걸릴 확률이 그물무늬병이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꼭 방제를 해주셔야 땅콩을 또한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이건 갈색무늬고 요거 말고 또 7월 중순에서부터 생기는 갈색 무늬병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갈색 무늬가 아닌 검정색 무늬병이 생겼다면 그것 또한 검은 무늬병이라는 이제 병해충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방제를 해주셔야지 이제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약을 뿌리다 보니까요. 제가 미처 못 봤던 이놈은요. 지금 시들어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상태가 심각하게 말라서 시들시들. 옆에 거는 이렇게 생생한데 이거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심한 포자는 뽑아서 또 흙을 퍼서 버리겠습니다. 오늘 2개나 뽑았죠요. 얘도 땅콩이 들긴 들었네요. 지렁이도 있고. 아까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심한 것만 지금 뽑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게 커지거든요. 이 시기에. 땅콩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 저는 농약사에 가서 약을 추천을 받아서 사왔고요. 저는 이제 들깨등 참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땅콩과 함께 땅콩의 갈색 무늬병원과 검정 무늬병이 이제 같이 되는 거를 가져왔고요. 또한 참깨 입마름병까지 되는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가져왔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진 않았습니다. 5,800원에 사왔고요.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시면 되는데 10일 간격으로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횟수는 4회까지 약을 방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약을 하는 시간대는 이렇게 아침 이슬 촉촉하게 있을 때 이른 아침에 하시면 좋으세요. 자, 지금 시기에 이렇게 땅콩 잎을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병들이 왔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이 시기에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굼벵이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터 심기 전에 반 만들기 할 때 토양살질을 뿌리셨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굼벵이의 알이 이제 알을 까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굼벵이 약, 토양살충제를 한번 뿌려주시면 굼벵이의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굼벵이 약 또한 한번 토양살충제로 뿌려주시면 좋으세요. 땅콩.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땅콩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자, 땅콩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땅콩을 수확하는 시기를 알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일단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요, 날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콩은요, 심는 때 씨로 만약에 심었다 그러면요, 대략 5개월 정도 이제 재배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종을 만약에 심었으면요, 한 달 줄이세요. 한 4개월가량 재배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심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면 9월 중순부터도요, 이렇게 10월 초쯤 많이 땅콩을 수확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날짜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파리를 보셔야 합니다. 아이고, 불이 겁나. 아무튼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땅콩의 잎사귀와 모양을 보시고 아실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작물들은요, 자기가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요, 희한하게 애들이 쏙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얘네 땅콩들도요, 이파리가 약간 노릇노릇 물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쑥 처집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을 때 수확 시기를 알려주고요. 근데 좀 그게 아리송해요, 사실. 잎사귀가 들깻잎처럼, 들깻잎은 색깔이 아주 노랗게 물이 들잖아요. 근데 땅콩 잎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노랗게 물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도 아실 수 있고, 제일 정확한 거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콩을요 직접 수확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세 번째는 양지 바른 곳,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아무래도 땅콩이 더 잘 여물기 때문에 조금 그 땅콩을 심었더라도 약간 좀 그늘지고 응달인 곳이 있다면 그곳에 땅콩을 몇 자루 한번 캐보세요. 한번 캐볼게요. 자, 벌써 땅콩이 여기 보이죠? 자, 땅콩아, 땅콩아. 얘는 내가 느낌에 줄기가 많이 없는 거 보니까 땅콩이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 자, 땅콩, 수확, 개봉박두, 두두두두. 오, 그래도 달릴 건 달렸습니다. 역시 줄기가 많지 않으니까 요만큼 달렸고, 이렇게 땅 속에도요, 파면요, 땅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캐볼게요. 자, 얘는 벌써 줄기가 한 무더기가 꽉 찼어. 그러면 땅콩이 좀 많이 달렸어요. 자, 땅콩은 자방병이라 그래서 줄기가 요게 이렇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땅콩이 달리게 되는 재배 환경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자방병이 내려앉은 거는 이렇게 땅콩이 쬐만해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은 땅콩들은 여기 보면 자, 땅콩 따당. 자, 이렇게 땅콩이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요만한 땅콩들은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땅콩들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땅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땅콩에 그물 무늬가 있어요. 이 무늬가 이렇게 일반 땅콩처럼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성숙기를 꽉 차서 이제 잘 여문 땅콩이에요. 근데 잘 여물지 않았으면 이 땅콩의 그물 무늬가 잘 보이지가 않고 없거든요. 그래서 땅콩을 수확했을 때 이 그물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땅콩의 수확 시기를 적기를 아시면 돼요. 자, 이거를 땅콩을 저는 이렇게 뿌리째 뽑았는데요. 자, 이렇게 저처럼 통째로 뽑으셔서 하나하나 띄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줄기를요, 이렇게 베버리세요. 자, 낫을 들고 줄기를 어느 정도 벤 다음에 이렇게 뿌리채. 여기 많이 달렸다. 묵직하네, 묵직해. 자, 이렇게 땅콩을 수확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셔서 세 가지 방법 확인하셔서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잘 연근 땅콩을요, 하나하나 이제 띄워주고요. 얘를 또 이제 세척을 해야 돼요. 큰 놈만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제 너무 조그만 것들은 연근 거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일이 띄는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요 땅콩을요, 이제 또 목욕 재개를 시켜야 합니다. 깨끗하게. 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목욕을 한 3번? 3-4번은 해야 아주 깨끗하게 목욕 재개가 되고요. 목욕을 깨끗이 시킨 다음엔 얘를요, 한번 쪄서 드셔보세요. 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니면 잘 세척해서 이제 껍질째 건조를 잘 시켜 놓으시고 잘 밀봉하셨다가 그때 땅콩 먹고 싶을 때, 자, 이거 까가지고 그 안에 땅콩을 프라이팬에 달달달달 볶으시면요, 그때 아주 고소한 땅콩을 또 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수확 시기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 확인하셔서요, 땅콩 수확 잘 하시고요. 땅콩 드시고 아주 뼈 튼튼 건강한 하루 또 보내세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